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와서 죄송하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바쁜 것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요새 3주 넘게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고 지루하면서도 불안한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왜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미래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은 77일 동안 114%의 상승이 시작됐던 3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지켜주고 있고 심리적 저항선인 4만 달러를 뚫지 못해서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4만 달러가 심리적 저항선인 것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20일, 50일,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기에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땐 저항 압력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선 20일과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지만 주황색 선인 200일 선이 4만 달러 매물대랑 만나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더라도 이 부분과 비슷하게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매도보다도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하는 이유에 대해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 관련 수치,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실물 경제는 박살났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을 가장 잘 나타내는 S&P500은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고 10개월간 무려 90%나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최근 50% 정도의 하락이 있어서 그렇지 작년 3월에 4,000달러를 시작으로 지금은 3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모든 나라에서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엄청난 화폐를 찍었고 갈 곳 없는 많은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찍혀진 돈은 당연히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만들 거라 예상했지만 2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를 보면 예상치인 3.6%를 크게 넘어가 4.2%를 기록했고 2일 전에 나온 CPI는 그 전달 기준으로 0.8%가 상승해서 무려 5%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다는 건 다른 말로 구매력이 하락됐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테이퍼링을 고려 중입니다. 테이퍼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돈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걸 말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로 인해 이자율을 낮추고 채권을 매입해서 시장에 돈을 풀었지만 이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매입하던 채권의 규모를 줄이면서 시장의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왜 당장 퍼주는 돈을 없애고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답은 미국 고용 수치를 보면 됩니다. 보시면 코로나 사태 초기에 13.3%의 실업률을 보인 지수가 올해 6%대를 유지하고 있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실업률이 높기에 경기 부양책을 중단하면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게 연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돈 풀기를 중단하면 실업률이 더 올라갈 거고 그렇다고 경기 부양책을 계속하기엔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의 구매력이 감소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둘 다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15일과 16일에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해서 자산 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FOMC 미팅입니다. 미국 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을 회의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기에 테이퍼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FOMC 미팅 발표에 따라서 큰 가격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에 현재 무리하게 레버리지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리스크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호재 가능성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경제가 어렵거나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많은 사람들이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나라에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최근 엘살바도르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들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진 불분명합니다.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잡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힘들거나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라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더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현재 상황이 그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지갑에서 빠져나온 비트코인은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고, 그 다음 차트에선 장기 투자자들이 연초에 팔았던 비트코인을 이번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을 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암호화폐 장기 투자자입니다. 벌써 4년 동안 이 시장에 있었고, 큰 하락이 있었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들고 있는 모든 코인들은 몇 주, 몇 달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목표까지 몇 년을 더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테이퍼링과 앞으로 나올 규제와 뉴스들에 의해서 암호화폐는 추가 하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가격은 떨어질지라도 추가 매수할 만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과 가치는 어떤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면 기회는 올 거고 대상승장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골랐고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젝트를 찾고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